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방광이고 요 방광 밑에 이게 이제 전립선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로 이제 소변 나가는 요도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이 전립선을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겁니다.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로 지나가는 요도도 같이 일부가 요만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 이 방광을 끌어내려서 이쪽 아래쪽 끊어진 부위 요도에다가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쪽으로 소변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어준 부위, 이어주고 나서 이쪽 이어준 부위로 소변이 아물동안에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줄을 끼고 있게 됩니다. 그 소변줄 끼고 있는 게 보통 한 열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고 새는 거 없는 거 확인해서 소변줄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암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그러면 이 전립선이 없어지고 요도가 요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요실금 증상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하고 달리 전립선이 없고 요도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웃거나 힘주거나 기침하고 할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이 대부분 나이 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 남자도 일단 전립선이 없어지게 되고 요도가 요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회복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지고요.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하면서 여기에 관여되는 신경이나 혈관 또 구조물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살리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훨씬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립선 암이 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립선 암이라는 게 나이가 든 남자한테 주로 발생하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전립선 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식생활이나 이런 것이 이제 서양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립선 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립선 암을 스크리닝하는 전립선 피검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진단 확률이 좀 더 빨리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암이든지 비슷하지만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의 증상으로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 암 초기에 특정된 증상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 소변 보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은 별개의 질환이라서 전립선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 하고 그러면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 특히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뼈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뼈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좀 정형외과나 다른 과 가서 진단을 치료를 받다가 뼈에 이상이 있어서 전립선 암으로 의심이 돼서 비뇨기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조금 말기 암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암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전립선 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착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행이 늦고 좀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국 암은 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립선 암도 진행이 되고 전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초기에 빨리 발견되면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뭐 통계적으로는 뭐 90% 이상 5년 생존율이 높은 걸로 좀 되어 있거든요.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후가 좋고 치료도 잘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도 전이가 나타나고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도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뼈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다만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더라도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그러면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또 치료가 잘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배뇨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초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혈액 검사,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PSA라고 영어로 해서 하는데 그 PSA를 하게 되면 그 전립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진이나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도 조기에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립선 암이라는 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가족력이 없다 그러면 한 50세 이상서부터는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한 40세 이후서부터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전립선 암의 진단과 치료는 우리가 전립선 암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PSA 검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이제 그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PSA가 1990년대 초반 뭐 80년대 후반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전립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PSA가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시행이 되면서 전립선 암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전립선 그 혈액 검사를 PSA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 모든 사람한테 그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암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전립선 암에 그 진단되는 나이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전립선 암의 한 뭐 60% 이상이 됩니다. 평균 나이가 66세라고 뭐 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전립선 암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얘기하기에는 50세 이상의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 PSA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 남자의 경우에는 40대서부터 PSA를 체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서부터는 주기적으로 1년마다 가능하면 뭐 검사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건강검진에서는 사실 이제 전립선 검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립선 검사를 따로 좀 시행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만 하더라도 그 전립선 암 진단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런 검진에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될 때, 즉 대부분은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이 우리가 정상 수치를 이제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3이나 4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요즘은 보통 한 3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술이고요. 수술은 모든 환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기나 최근에 이제 중기에서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제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가 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약물 치료도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치료하는 약물도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말기 전립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로서 충분히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립선 수술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전립선이라는 게 골반 안쪽 깊숙이 좁은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적으로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손이 들어가서 조작하기에도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그래서 로봇이 시야를 일단 확보를 해줍니다.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좁은 공간에서 사람 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그 로봇 팔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육안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로봇 수술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술 술기도 많이 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던 해부학적 구조물도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면서 수술 결과도 훨씬 좋아졌고 합병증도 많이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아직 그 로봇이라는 기구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직은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편이라서 이제 비용적인 면만 고려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전립선 경우에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로봇 수술,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면 뭐 좀 다음 날서부터 뭐 물도 드시고 식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회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활동할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로봇 그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소변줄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립선을 제거하고 그 소변 나오는 요도가 일부분 절단이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소변줄을 거기가 다 암을 통하는 소변줄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변줄을 빼는 게 보통 사람마다 또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소변줄을 완전히 다 빼고 퇴원하려고 그러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입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또 소변줄 수술하고 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활동하는데 또 식사도 다 하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소변줄만 끼고 일주일 전이라도 퇴원했다가 나중에 외래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의 사정이나 또 환자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로봇 기구가 없을 때는 이제 배꼽 아래를 10cm 이상 째서 이제 수술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떼고 들어가도 전립선이 골반 안 깊숙한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제 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 방광과 그 아래쪽에 끊어진 요도를 새로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어주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이어주는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손의 감각을 가지고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술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시야가 일단 확대돼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훨씬 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경이나 이런 거 보존을 하고 수술을 해야 요실금이나 수술 후에 생기는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데 과거에는 이제 그 눈으로 그거 직접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로봇을 기구를 이용하는 수술을 하면서 그럼 저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것들을 다 육안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적고 결과도 훨씬 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비용만 문제이지 요즘은 거의 90% 이상은 전립선 암 수술의 경우에는 로봇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은 처음에는 초기엔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립선을 제거를 하고 전립선 그 발기에 관여되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미세하게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그 발기부전이 초기에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관적으로 그냥 그 수술을 하는 것보단 로봇 수술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신경이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그 세밀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의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의 예방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뚜렷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약제나 뭐 식품에 대한 소개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강력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 FDA에서 승인된 그런 뭐 예방약이나 예방식품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래서 뭐 전립선 암의 예방 뭐 어떤 암이든지 뭐 어떤 식품을 뭐 특정해서 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추천하지 않고요. 음식은 골고루 균형된 음식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좋지 않다는 뭐 흡연, 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고 음식을 골고루 균형된 음식을 섭취를 하고 운동은 자기 체력에 맞게 꾸준하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뭐 운동도 뭐 어떤 특정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사실은 뭐 데이터를 얻기도 어렵고 연구 결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